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연의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8월 10일이고 대한전선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전선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수익성 방어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하락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팩트를 딱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요인들은 주가 상승을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 좀 회복을 하고 주가 반등도 나왔고 조정을 받았긴 했지만 주가가 큰 흐름에서 반등이 나와서 회복하고 있는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수주입니다. 수주. 근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들은 2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죠. 실적 우려감들. 불이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수익성을 방어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자, 이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좀 보면은 수주가 잘 나왔을까가 핵심인 거고, 단기적인 요인에서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 여기 이런 우려감들이었다고 봐요. 2분기 실적이 결국엔 적자가 나긴 했습니다. 적자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수주도 아직까지 빵빵하다.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구리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당시에 2022년도 초반이었어요. 이때는 4.4달러까지 좀 올라가고 있다가 여기 4.8달러까지 쭉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가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4월부터였을 거예요. 중국의 경기 봉쇄. 이렇게 되면은 수요가 좀 위축이 된다. 사실 제조업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낮은 인건비로 인해서 제조의 거의 모든 제조 사업에 사용이 되는 게 굴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봉쇄가 됐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소비를 안 해준다. 그러면은 가격이 공급이 좀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로 반영이 됐죠. 거기다가 경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불안 요인들로 인해서 뭐랄까 경기 불황 이런 것들 불황이 오면은 또 이제 소비가 망가지잖아요. 소비가 망가지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하락할 거야. 경기가 불황이 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리라는 게 거의 모든 이제 요즘 제품에서 구리가 안 들어가 있는 전자제품 그런 게 없잖아요. 1차 공업이라고 하더라도 구리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기가 통한다라고 하면 구리가 다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도 그런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 구리 가격이 쭉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소비도 괜찮고 경기도 나쁘지 않고 기업에 대한 실적도 나쁘지 않고 반등을 했어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게 아닌가 봐. 그렇게 돼가지고 구리 가격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수익성이 무조건 떨어지면 안 좋아지긴 해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좀 증가되는 효과가 좀 있겠지만 이거를 환율적으로 해지를 한다라고 했죠. 해지. 상품을 통해 가지고 해지를 해 가지고 이 상품이 가격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 조항도 있고. 자,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3.2원으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면은 3.2원을 가지고 내가 이 4원일 때 제조를 해서 판다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영업이익이 매출이 증가가 됩니다. 영업이익이. 내가 원자재 가격이 쌌을 때 제품을 생산하고 높은 가격에 오른 가격에서 팔아버리면은 이게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4.8원에 매수를 원자재를 매입을 해가지고 떨어진 가격으로 3.8원으로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하락분을 하면은 영업이익이 이전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에스컬레이션 조항뿐만 아니라 환율 상품 그런 것들로 환율도 있고 원자재 상품 그런 걸로 해지를 다 하긴 하지만 수익성을 방어를 하는 목적인 거지 수익성을 방어를 한다라는 것들은 개선을 시키고 증가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런 요인들은 아니다라는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우려감들로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향후에 3분기, 4분기에는 개선이 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구리 가격은 일단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가 좋냐 안 좋냐 이런 것들에는 계속 이제 시장에서 말들이 많은 상황들이에요. 지금 연준은 수요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고
약간 뭐 금리를 인상시킬 가능성들이 좀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시키면은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으니까 경기가 그렇게 좀 불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부진하긴 할 거야.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다시 이전처럼 상승하기에는 뭐 좀 무리가 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제 수익성을 방어를 시키면서 수주가 있다라고 하면 개선시킬 수 있는 요지가 많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 수주 확대에 2분기 영업이익이 99억 원 흑자 전환이 됐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적자가 났다면서 왜 흑자가 났다 그래? 이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영업이익은 흑자가 났어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매출이 있는 거는 내가 판매를 하는 총 금액이에요. 총 금액.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서 총 금액, 영업이익 이전에 총 내가 벌어들인 금액이 얼마냐.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인건비랑 뭐 자재값 다 빼고 이렇게 되면은 뭐 여기서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에서 내가 이것저것 뭐 다 빼고 근비용 빼고 이자 외 손익 뭐 그런 거 손익 다 따지고 다 하는 게 순수익이 단기 순이익이에요. 단기 순수익이고 단기 순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손실. 순이익이냐 순이익이냐 이익이냐 아니면은 손실이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 이건 뭐 금융비용이나 그런 거 다 포함한 가격들이 되겠죠. 순이익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딱 봅시다.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별도예요, 별도. 그래도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상반기에 최고는 맞아요. 상반기 내에 작년에 비해서도 상반기 내에 최고를 달성을 했다라는 것들은 맞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됐다,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장사를 잘했어. 장사를 잘했고 뭐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이익이 적자가 나버렸어. 그게 108억 원이라는 거예요. 108억 원. 상반기 1월에 벌어들인 순이익을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 이게 구리 가격의 하락의 여파라는 것들이죠. 자, 여기서 내용들을 볼게요. 근데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4,469% 급등한 수준이다. 단기 순이익도 이 정도로 급등했으면 지금 이미 주가 2,300원 뚫어졌을 것 같아요. 2,500원 뚫어졌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깝죠. 이게 구리 가격만 방어만 좀 잘 됐어도 영업이익이 그대로 순이익으로 들어왔을 수 있었을 상황이었는데 하필 경기에 대한 금리 패드 인상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시기가 전반적인 그런 경제 상황들이 좀 돕지 못했다. 이런 게 변수라는 거죠. 자, 매출 36%, 영업이익이 4,469%, 엄청난 상반기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를 하면은 엄청난 수준이 달성이 됐어요. 근데 단기 순손실은 164억에서 70억 원으로 47%가 축소가 됐다. 단기 순손실이 났다. 단기 순손실이 뭐 이전 작년보다 뭐 단기 순손실이 좀 나긴 나는 상황들인데 이게 작년 대비해 가지고 단기 순손실이 축소가 됐다라는데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 간단하게 70억 원 플러스 93억 원 마이너스 163억 원이 나왔어요. 이게 상반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163억 원이 마이너스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108억에서 38억 빼면은 70억이잖아요. 70억. 자, 작년보다는 그래도 적자가 축소가 되긴 했어. 근데 적자가 나온 거는 팩트죠. 자, 일단 축소가 됐다라는 데 의의를 두고, 자, 그리고 기존에 확보한 수주 잔고의 매출 촉진과 신규 수주의 확대로 인해 올해 초 수주 잔고는 동량 대비 연초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 상반기 말 기준으로 4만 메트릭 톤을 상회하고 있다. 상반기 말 기준으로도. 자, 이게 우리가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수주가 많으면 그래도 개선시킬 요인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상반기 말 기준이라도 올해 초 수주 잔고 연초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었는데 이거를 또 상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주가 지금 잘 들어오고 있고 빵빵하다. 수주에 대한 우려들은 없어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다라는 내용들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작년에 최대 수주 변경과 관련해서 일회적 비용이 비경상 비용으로 올해에는 제거되면서 이제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율을 나타냈다. 근데 2분기 영업 외 손실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말 급작스러운 구리 가격 하락으로 인한 동선물 평가 손실이 일시적으로 회계 장부상 반영됐기 때문이다. 변동성이 큰 가격으로 선물 거래, 이게 해지되는 파생 상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리 가격이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 거를 상쇄를 시키기 위해서 해지가 상쇄거든요. 내가 이제 마이너스 100억이 나왔는데 파생 상품 가입을 하면은 플러스 100억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0으로 만드는 게 해지입니다. 해지. 근데 이게 선물 평가기 때문에 영업 이익에서 여기서 금융 뭐 이자 뭐 이런 것들 뭐 상품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난 다음에 단기 순 이익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단기 순 이익.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해지는 하긴 한다. 그게 이런 의미거든요. 해지를 하긴 할 건데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봐야지 압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변동성이 큰 구리 가격으로 인해 손실 위험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로 전선업계는 선물거래를 통해 동으로 인한 위험을 해지하고 있다. 해지 뭐 이거는 영어로 이렇습니다. 이래요. 자, 일단은 대한증권이 이번에 반영된 돈 선물에 대한 손실분이 실물동이 투입되는 시점에 매출 이익과 외출 원가로 전환돼 인식된다면서 회사의 손익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앞으로도 높은 수주를 기반으로 매출을 촉진시키고 밀착 경영을 통해서 수주 환경들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개선될 수 있는 요지들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고 영업이익 아직까지 잠정 실적을 별도 실적을 발표를 한 거지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연결 손익을 발표를 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남아 있어요.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자, 별도 실적이 52억 원이 나왔습니다. 연결로 치면은 118억 원. 대략적으로 50억 원이 얹어졌어요. 자, 영업이익이 90억 원. 그럼 똑같이 90억 원이 얹어진다고 하면은 180억 원 정도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5,100억 원이었는데 여기 700억 원 정도를 얹으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도 여기서도 영업이익이 더 증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38억 원이었는데 자, 이게 좀 마이너스를 좀 반영을 시킬지 플러스를 반영을 시킬지 일단 이걸 좀 보자고요. 영업이익이 잠정이니까 확정 실적을 반영을 할 때 별도 연결을 시켰을 때도 순이익이 좀 중요하거든요. 연결 실적이 주주순이익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주사라고 하면은 연결 실적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니까 뭐 일단은 그런 것들을 같이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확정 공시가 나오면은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확정 공시가 나오면은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대한전선 지금 1,900원 주가를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에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1,90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들 단기적으로 한 2,100원, 2,200원 이때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수주가 좀 많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주종을 받으면은 한 차례 쉬었다가 뭐 움직임들 방향성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정도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고 구독도 같이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